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책임 추궁 작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분노한 저는 탄핵 결정이 있은 지 4일 후인 2017년 3월 14일에 헌법재판관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이어서 한 달 후인 2017년 4월 7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4,47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민사소송에는 애국국민 479명이 저와 함께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제기한 이 민사소송하고 형사고발 사건,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진행 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검색을 하게 되면 진행 과정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사건번호는 2017,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017 그리고 단독 재판부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33078 2017 33078 이걸 치시면은 민사소송의 사건번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당사자 안에다가 제 이름 우종창을 치도 되고 아니면 원고 479명 중의 한 분이시라면은 원고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사건 진행 과정이 다 뜹니다. 그 보면은 피고는 8명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 8명, 이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은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이 가운데 앞에 거론한 6명은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은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고 4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간 제560호 법정에서 열린다라고 고지가 되었는데 재판 하루 전인 8월 7일에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일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일 변경 결정,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저도 그건 뭐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건은 이미 1심하고 2심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이
대법원의 예를 들어 전원 합의체 해부가 된다면 언제 또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태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오태희 변호사 이름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태희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는 3월부터 이 재판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태희 변호사 상의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럼 재판을 서두르느냐? 아니 1심하고 2심 판결문에도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정을 배척하는 이 잘못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일단 재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3월 4일 월요일에 재판 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기일 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 날짜를 언제 잡겠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가 지정이 되면 아마 이정미 재판관 등 피고 8명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아직 최종 판단이 안 나왔다. 하고 아마 재판을 지연시킬 거예요. 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오태희 변호사는 대통령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하고 탄핵 결정문이 명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더라도 이미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소위 설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탄핵 결정문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 우선 1심,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헌법재판관 너거 8명. 그런 식으로 추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좀 더 올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그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하면은 원고 우종창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그 외 원고 479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이 손해배상, 대통령 파면의 그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1억 4,47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2심 판결문, 그리고 제가 이미 대법원에다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에도 이 사실관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1억 4천 정도는 좀 약한 것 같고, 그것도 8명이 연대하에 1억 4천이니까 좀 약한 것 같고 좀 더 올릴 생각입니다. 다만 이 청구액을 올릴 경우에는 그 인지대라는 걸 다시 그만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승소 가능성과 그리고 이 청구액을 얼마까지로 올리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재판부도 오케이 할 것인지는 제가 오태희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발 사건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3월 14일에 헌법재판관 8명을 바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영남 검사는 아니 고발장이 들어가면 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하고 딱 4개월 후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4개월 후인 2017년 7월 12일에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혐의 없다. 자,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맨 먼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검찰 수사,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영남 검사가 수사의 기본 절차마저 안 지키고 그리고 그냥 본인이 임의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이 고발 내용,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내용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린 겁니다. 저도 부르지 않고. 이런 행위는 이영남 검사가 검사라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욱 재미난 것은 이영남 검사의 그 무혐의 처분 논리가 아주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논리라도 이유가 있으면 저도 납득을 하죠. 그런데 그 논리가 아주 궁색합니다. 이영남 검사 뭐라고 했느냐?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불복 절차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명백히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래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영남 검사의 이 무혐의 근거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궁색한 논리인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영남 검사, 제가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고발인의 주장은, 저희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제 고발 의도가 이렇게 단정을 딱 해놨어요. 그것은 고발장의 취지를 검사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저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고발 취지를 알 수 있는데 저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발 취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니,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탄핵 심판 결정,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결정도 잘못했다는 건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발을 할 때는 그 고발장 요구를 딱 써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피고발인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이다. 그런데 그 결정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사실과 다른 기록을 바로 잡으려고 제가 고발장을 냈던 겁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또 설명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발장에서 헌법재판관 8명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그리고 뭐냐?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 5가지. 유형별로 그걸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근거들을 제가 고발장에 하나하나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남 검사는 고발 취지도 못하고, 고발 취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결정 내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이영남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명백히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라고 이걸 무혐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아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피청구인, 이 피청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 8명은 사건의 실체가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리고 8대0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 탄핵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는 거, 그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대한민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한 겁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 불복한 게 아니고 판결문 내용에, 결정문 내용에 제가 불복한 겁니다.
저는 이영남 검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가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2017년 8월 8일에 서울 고등검찰청에 제가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검사 이 무혐의 결정 잘못됐다. 다시 봐달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에서도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 1심하고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아직 1심과 2심도 안 나왔으니까 좋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이상 고발장을 제출 안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저 보십시오. 1심,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하고는 완전한 상황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관 8명을 다시 한번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 고발장하고 그리고 이제 민사 이제 재판 시작하고 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형사 고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형사 고발, 그래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고발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